우리 오늘 공부할 건 수열의 극한입니다. 수열의 극한이라는 챕터고요. 이 다음 챕터의 이름은 급수입니다. 미적분이라는 책 전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두 번째 챕터입니다. 첫 번째부터 수열의 극한은 좀 쉬운 편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배웠거든요. 수렴한다는 것과 발사하는 거의 차이점을 함수의 극한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수렴하는 거는 숫자로 가는 게 수렴하는 거죠. 그리고 숫자로 가지 않는 모든 게 발사하는 것 같습니다. 발사하는 종류 중에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진동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기억나시는 건가요? 근데 그 중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구했었죠? 그런 것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는 개수를 비교해서 0분의 0꼴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어떻게 했던 거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어떻게 했었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유리화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제대로 있는 게 없네요.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는 0분의 0꼴은 어떻게 했었죠? 그게 인수분해 5이 약분했습니다. 0분의 0꼴이 0 곱하기 무한대꼴이 어떻게 했던 거죠? 그게 통분 아니에요? 네, 0 곱하기 무한대꼴이 통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나중에 한번 수업에 몰입해 볼까요, 이년아? 네. 네. 우리가 수2에서 배웠던 거는 이런 걸 배웠습니다. 수2에서는 함수의 극한을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는 수열의 극한입니다. 근데 수열이라고 하는 건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네 번장 이런 게 수열이잖아. 그런데 수열이라고 하는 건 저 뒤에 있는 무한대 번장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게 수열의 극한입니다.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n 번장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거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수열의 극한입니다. 근데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한대 번장이 누군지 구하는 겁니다. 근데 수학은 이 표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한대 번째 항이라는 표기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항이 누군지 알고 싶은 게 그게 수열의 극한인데 이런 표기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요. 표기는 n이 굉장히 커진다면 n값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면 저 뒤에 있는 항이 누구인지 구하는 걸 수열의 극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녀석의 값을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갔을 때는 수렴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는 발산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발산의 종류에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진동까지 되어 있나요? 이런 모든 것들은 싹 다 발산하는 거죠. 여기까지 다 알고 있는 거 맞죠? 새로운 거 없죠, 지금까지는. 이제 여기다 이제 조금씩 살을 붙여볼 생각입니다. 다음 중에 수렴하는 걸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렴하는 걸 찾으라는 의미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표현과 수렴한다는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지금 함수의 극한하고는 다르게 함수의 극한은 어떤 특정한 숫자로 갈 때 x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뭐 이런 것들을 함수의 극한에서 다뤘다면 수열의 극한에 다루는 건 n이 무한대로 가는 것만 다릅니다. n에다 매우 큰 숫자를 집어넣는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까요? 네. 이 정도는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래서 엄청 큰 숫자를 뺐으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군요. 두 번째 건 극한값이 누굴까요? n값한테는 자연수만 집어넣습니다. n값한테 자연수를 차근차근 집어넣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집어넣은 게 쌤이 1을 대입하려고 하거든요. 1 대입한 게 사인 2분의 파이네. 사인 2분의 파이가 누구죠? 네, 사인 2분의 파이 값 1인가요? 사인 파이의 값은요? 사인 2분의 파이 값 1이고요. 사인 파이의 값은요? 0이고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 사인 2파이 값은 0이고 다시 사인 2분의 5파이 값은 1이고 이렇게 1, 0,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군요. 그럼 저 값은 수렴하는 건 아니네. 여러 개의 값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네. 이런 값들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이 녀석의 값은 수렴하는 건가요? 수렴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뭐 그냥 진동에 가까운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보통 진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두 개의 숫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진동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 근데 이것도 진동이라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진동도 일종의 발산이죠. 지금까지는 주어가 이해되는 거 맞나요? 아직까지 수렴하는 건 없습니다. 세 번째 걸로 봤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로그의 값은 n이 굉장히 큰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건 뭐에 가까워질까? n에다 굉장히 큰 숫자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한대로 갈까요? 이건 함수의 칸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군요. 미세값이 지금 2가 되는 로그 함수의 값은 증가 함수인가요? 제일 처음에 1, 2 뺐을 때가 누군데요? 1, 2 뺐을 때 1이고 2대 2만 로그 2에 3, 3대 2 뺐을 때가 2?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겠군요. 그럼 이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걸로 갔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분의 1을 무진장 많이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3분의 2의 값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 지수함수의 값은 증가한 함수인가요? 감소한 함수인가요? 미세값이 1보다 작으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미시니까 감소함수인가요? 그렇다면 저 녀석의 값은 1대 2하고 2대 2하고 3대 2하고 4대 2하고 이렇게 대입하다 보면 뭐에 가까워질까요? 네, 극한값 0에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얘가 지금 수렴하는 극한값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걸로 봤습니다. 다섯 번째 걸로 봤습니다. 다섯 번째 거는 1대 2 뺐을 때가 누구예요? 2대 2 하면요? 3대 2 하면요? 4대 2 하면요? 이 녀석은 점점점 폭을 넓혀 나가는 진동인 건가? 그래서 수렴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렴하는 거는 외워질 것밖에 없습니다. 슈레르 칸의 기본 성질이 있습니다. 슈레르 칸의 기본 성질은 이미 함수의 칸의 기본 성질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함수의 칸의 기본 성질과 슈레르 칸의 기본 성질은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증명할 수 없고요. 다만 이런 내용 정리가 있으니까 이걸 가장 기본으로 하는 걸로 그냥 기억만 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린 제일 처음에 실수배에 되어 있는 녀석의 값은 그 실수배의 값이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슈레르 칸에서 실수배의 값은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함수의 칸도 똑같은 성질이 있었습니다. 슈레르 칸하고 함수의 칸은 다 똑같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리미트 하나짜리를 리미트 두 개를 쓴 다음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리미트 하나짜리 리미트 두 개짜리를 쓰거나 리미트 두 개짜리를 리미트 하나짜리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건 나누기만큼은 따로따로 리미트 두 번 써가지고 나누기로 이렇게 표현하려면 분모의 값이 빵이 아니라는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분모의 값이 이게 빵이 안 돼야지만 첫 번째 분수의 값이 정의가 됩니다. 분모가 빵이 아니야지만 이게 정의가 되고요. 두 번째 이것도 빵이 안 돼야지만 이 분수의 값도 정의됩니다. 이 분수에서 분모의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고요. 이 분수에서도 분모의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두 가지 모두 빵이 아니라는 표현이 있어야지만 리미트 하나짜리 나누기를 리미트 두 개짜리 나누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으면 이 등호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분모의 값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건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함수의 칸의 기본 성질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런 기본 성질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증명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은 이런 게 있으니까 뒤에 문제 풀 때 이런 성질을 사용해서 풀어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슈레르 칸에 대해 설명합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함수의 칸에서도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해서 우리가 푼 적이 있나요? 차수의 값이 똑같았을 때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해서 극한값을 구했었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루트가 있으면 유료해서 풀었습니다. 슈레르 칸도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왔습니다. 첫 번째 건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큽니다.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컸을 때 극한값이 누굴까요?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의 값이 더 컸을 때 무한대인가요? 근데 원래 풀이 원칙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풀이 원칙은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하는데 차수가 똑같았을 때만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하고요.
보통 발산하는 녀석에 대해서 문제 묻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시험지들은 수렴하기 때문에 다음에 무한대면 무한대꼴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우린 답을 1, 2, 3, 4, 5번의 보기 중에 숫자로 하나의 답을 찾는 게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무한대면 무한대꼴은 원래 원칙은 분모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차수가 높은 걸로 분자분모를 나누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분모의 것 중에 제일 차수의 값이 높은 차수로 나누게 하는 게 문제 풀이 방법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풀지 않는 뿐이죠. 그럼 n이 무한으로 가면 n분의 1 값은 빵인가요? 네. 하지만 n이 무한으로 가면 요값이 지금 무한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무한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저런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지는 않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 걸로 봤습니다. 분모의 값의 차수가 더 큽니다. 그럼 극한값이 누구죠? 네, 분모의 차수가 더 컸을 때는 극한값은 0이었습니다. 차수가 똑같았을 때만 개수를 비교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번째 건 차수의 값이 똑같은 거 맞나요? 네. 분자의 값의 차수의 값도 1차고 분모의 값도 차수의 값이 1차입니다. 조심할 점은 무한대로 가는 건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지에 따라서 약간 차이를 보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는 얘가 누가 되는 거죠? 루트 n제곱은 절대값 n하고 똑같습니다. 플러스 무한으로 갔을 때 루트 n제곱의 값은 절대값 n이랑 똑같기 때문에 n값이 플러스 무한으로 갔을 때는 n이지만 n값이 마이너스 무한으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 n입니다. 루트 n제곱은 그런 부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무한으로 가는 문제인 거죠, 지금 현재? 그럼 차수가 1차인 거에 개수만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수 비교하면 답은 누구예요? 하지만 만약에 무한대가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였다면 분모에 있는 루트 n제곱은 마이너스 n이기 때문에 개수 비교한 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건가요? 얘는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얘는 몇 차인 거죠? 얘는 2분의 1 차이고 이건 필요 없는 거죠? 제곱차만 필요한 건 우리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루트가 있을 때는 유리화해서 문제를 풉니다. 루트가 있는 거 먼저 풀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루트가 없고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루트의 값이 있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n한테 무한대를 대입해서 지금 앞에 있는 것도 무한대고요. 뒤에 있는 것도 지금 현재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유리화가 풀이 원칙이라서 분모에 있는 값에 1이 있다고 생각하고 유리화했습니다. 유리화해주면은 유리화 정도는 조금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분모 분자에 얘를 곱했습니다. 그럴 땐 분자의 값은 뭐가 되는 거죠? 네, 분자의 값 2입니다. 남일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었던 녀석의 값이 지금 이 녀석의 값은 무한대면 무한대 꼴로 바뀌었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최고차 계수를 비교하는군요. 최고차를 비교했으면 좋겠는데 둘 다 모두 1차입니다. 1차의 값은 다음과 같은 게 1차들이죠. 얘는 2분의 1차입니다. 그 답이 뭐라고요? 네, 답은 1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공식으로 기억하고 있네요. 수열역학에서도 함수역학과 똑같이 공식화시켜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n이 무한으로 봤을 때 루트의 n제곱 플러스 kn 플러스 c의 값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의 극한값은 2분의 k의 값을 극한값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 k라고 하는 세의 값이 2이기 때문에 2분의 2여서 극한값은 1이라고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걸로 봤습니다. 그럼 분모에 있는 건 극한값이 누군데요? 이 네모의 극한값은 누구냐고요? 네, k의 값 1이기 때문에 극한값은 2분의 1인가요? 네. 그래서 2분의 1이 없으니까 답은 뭐라고요? 유리화해서 계산할 수 있죠? 유리화한다면 분모에 있는 값이 누가 되죠? 분자 분모의 셈이 똑같이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을 곱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모의 값은 누구라고요? 개수 비교했더니 1분의 2예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다음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한 문제 선생님 빼먹었군요. 두 번째, 세 번째 값하고 루트 구하는 거 빼먹었습니다. 자, 저 녀석의 값도 n값한테 무한대를 대입하게 되면 n한테 무한대를 대입했더니 앞에 있는 5 더하기 3n제곱도 무한대로 가고요. 2n 세제곱도 무한대로 갑니다. n값한테 무지막지하게 큰 숫자를 집어넣던 얘도 무한대로 가고요. 얘도 무한대로 갑니다. 가운데 빼기가 있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루트가 없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 루트가 없는 녀석의 값이 다항식으로 써있을 때는 최고차로 묶어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지수식이 있을 때는 미세값이 큰 지수의 값을 묶어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지금 쌤이 하려고 하는 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리미트 n 무한으로 갔을 때 최고차는 3차입니다. n 삼승으로 묶어줄 생각입니다. n 삼승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거는 n 세제곱분의 5, 두 번째 거는 n분의 3, 마지막 얘기까지 인가요? n이 무한으로 가면은 이 두 개가 빵인 겁니다. n한테 무한대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하고 무한대를 곱하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인가요? 그런데 지수식으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쌤이 지금 3의 n승 마이너스 2의 n승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n이 되게 큰 숫자라면은 3의 거듭제곱 얘도 무한으로 가고요. n한테 무한대를 대입하면 2의 거듭제곱도 무한으로 갈 겁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입니다. 아까는 차수의 값이 높은 걸로 묶었었잖아요. 지금은 미세값이 큰 걸로 묶었을 겁니다. 지수식이 있을 때는 미세값이 큰 걸로 묶었을 거고요. 묶었을 때 앞에 건 1인데 뒤에 있는 세값은 3분의 2의 n승이라고 쓸 수 있나요?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봤었네. 미세값이 아까 전에 3분의 2인 거 봤었는데 3분의 2 n-1승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무한대를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이 빵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1하고 무한대를 곱했으니까 이 값도 무한대입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귀찮습니다. 이렇게 풀지 않고 우리는 문제를 풀 때 귀찮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었을 때 다항식이면 차수의 값이 높은 녀석의 부호를 가지고 극한값을 얘기합니다. n 삼승 앞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고요. 제곱보다는 상수의 값이 훨씬 크기 때문에 뒤에서 엄청나게 큰 숫자를 뺐다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답을 할 거고요. 3n승과 2n승의 값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면 귀찮습니다. 그래서 3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값이 훨씬 무지막지하게 크기 때문에 답이 무한대로 추정합니다. 선생님 말 똑바로 들으셨나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에서 수렴하기 위한 A의 값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극한값은 6분의 1로 수렴한다고 얘기합니다. 무한으로 봤을 때 6분의 1로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A의 값이 몇이라는 얘기야? 네, A의 값 2분의 1이면 최고차한 대수 비교해서 6분의 1 나오네요. 네. 다음 녀석의 값은 극한값이 3이라고 써 있습니다. 극한값이 3 나오고 들어가는 A가 궁금합니다. 아까 썼던 그 공식을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연이가 좀 열심히 보고 이해를 할지는 알 수가 없다. 아까 전에 루트 n제곱 플러스 kn 플러스 c 마이너스 n까지 극한값이 누구라고요? 이걸 써먹고 싶습니다. 이걸 써먹으려면 없던 값을 두 개 넣었다 뺐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앞에 있는 값을 루트 n제곱 마이너스 3an이라고 쓸 거고요. 그 뒤에다 어떤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n을 달아줄 생각입니다. 어떤 값이 마이너스 n이 들어갔으면 플러스 n도 넣어야 되겠네. 루트 n제곱 플러스 1 여기다 마이너스 n이라고 쓰면 플러스 n으로 돼서 n값은 지워지나요? 네. 파란색은 소거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의 값, k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요? 네. 그럼 이 값이 극한값이 누구라고요? 얘는 극한값이 누구라고요? 네. 눈을 똑바로 쳐뜨면 절대 이런 걸 헷갈리진 않겠네요. 1창 앞에 있는 계수의 값이 k인 거죠? 자, 한 번 실수했으면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주혁이. 네, 눈가를 똑바로 쳐뜨시고요. 계산할 겁니다. 이 극한값이 문제에서 뺐을 때 3이라고 합니다. A의 값은 누구라고요? 하지만 유리화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유리화는 게 귀찮기 때문에 이 공식을 사용한 겁니다. 네.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아서 생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없이 무리 없이 이해되고 있는 거 맞죠? 자, 앞으로 미적분에서 배울 것들은 되게 많은 걸 배워야 되는데 조금 기억해야 되고 외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놓치거나 외우지 않거나 미룬다면 이번 방학이 끝나고 나서 병신이 여전히 병신 상태로 남습니다. 네. 나올 때마다 족족 다 외우셔야 됩니다. 네. 자, A라고 하는 세계값에 대해서 다음 문항에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궁금한 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라고 하는 거에 극한값이 필요합니다. 문제의 요점이 이겁니다.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 전부 다 대부분 객관식 문제를 풉니다. 절대 발산한 녀석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발생하는 값을 구해. 답이 양해무한대 음해무한대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원하면 이 녀석의 값은 수렴하는 걸 전제로 물어봤을 겁니다. 선생님이 만약 알파로 수렴한다고 한다면 n이 무한으로 하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거 그 값은 분모의 값이 알파 플러스 4로 수렴하겠네. 분자의 값은 3알파 플러스 1로 수렴하겠네. 선생님 말이 납득이 되시나요? 네. 그 값이 2가 나오도록 알파만 구하면 되는 거네. 분모값을 곱했습니다. 3알파 플러스 1의 값이랑 2알파 플러스 8의 값이 똑같다고요? 네. 따라서 알파의 값을 문제의 취지는 수렴하는 녀석의 값을 걸어 물어볼 테니까 그 값들을 알파로 묶은 문제를 통해 편리합니다. 네. 두 번째 걸로 봤습니다. n 곱하기 a의 값이 4로 수렴한다고 얘기합니다. n 곱하기 a의 값이 4로 수렴한다는 말은 a는 누군지 몰라? an의 극한값도 누군지 몰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사실은 이게 하나의 패키지로서 이 녀석의 값은 4라고 하는 값으로 향해가고 있어. 네모의 값은 4로 가고 있어. 하지만 an에 대한 지식은 없어. 네모만 알아. 그럼 네모의 값을 알기 때문에 이 식에서 네모가 등장해야지만 나는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근데 네모의 값은 존재하는 것 같긴 한데 떨거지가 더 붙어있네. 네모랑 비교해봤을 때 n제곱이 더 붙어있나요? 그러니까 n제곱 좀 없애줄래? n제곱을 좀 없애줘.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n제곱을 없애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분자분모를 n제곱으로 나누게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분모의 값도 n제곱으로 나누겠고요. 분자의 값도 n제곱으로 나누게 하려고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이제 n이 무한으로 가게 된다면 분모에 있는 녀석의 값은 4인 게 확실하다면서요? 네. 근데 n이 무한으로 가면 지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결합값은 2인인가요? 네. 반드시 a인이 아니라 뭐 더 붙어있는 게 있으면 이 녀석이 등장하도록 식을 조작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마다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등장하도록 하려면 무슨 조작을 해야 되겠네? 충분히 느낄 수 있게끔 문제를 만듭니다. 납득하시는 거 맞나요? 네. 자, 다음 수열 칸의 배소관계라는 파트로 왔습니다. 우리는 함수의 칸에서 샌드위치 부동식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단 수열의 값이든 함수의 값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함수는 항상 fx의 값보다 gx가 더 크다면 극한값도 gx가 더 컸었나요? fx 그래프보다 gx의 그래프 항상 더 위에 있다면 fx의 그림보다 gx의 그림이 항상 더 위에 있다면 네. 그렇다면 x가 무한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항상 gx 쪽이 클까요? 같을 수도 있어요? 리미트를 달게 되면 샌드위치 부동식 배울 때 등호도 달리는 걸 알고 있었나요? 네. 네, 함수의 칸에서 다음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수열의 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수렴하는 걸 전제로 한 내용 정리로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AN의 값도 수렴하고 BN의 값도 극한값이 둘 다 모두 수렴하고 있습니다. 둘 다 모두 수렴했을 때 원래 AN보다 BN 값이 더 커나 같으면 리미트 AN보다 리미트 BN 값이 더 커나 같아요. 설령 등호가 없었다 할지라도 등호는 성립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함수의 칸에서 배운 내용이니까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AN과 BN의 극한값이 똑같다고 한다면 AN과 BN의 극한값이 똑같다고 한다면 둘 다 알파인 거네? 이것도 알파로 수렴하고 이것도 알파로 수렴하면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가운데 있는 cn값도 알파로 수렴할 거예요. 우리 이거를 샌드위치 분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양쪽 끝에 있는 값이 동일한 값으로 수렴하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값도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이 샌드위치 분식입니다. 자, 다음에서 첫 번째 거에 극한값이 필요합니다.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n분의 sin n세타의 극한값이 필요합니다. 근데 n분의 sin n세타의 극한값이 필요하니까 sin이라고 하는 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누군데? sin이라고 하는 수는 앞에 개수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네. sin의 그래프는 뭘 읽었는지 간에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n값한테 뭘 집어넣든 간에 sin n세타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는 마이너스 1도 플러스 1까지 범위인 걸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얘는 분모의 n을 가지고 있으니까 셋 다 모두 자연수 n으로 나누기도 부동호랑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자연수 n으로 나누겠으니까요. 수열칸에서 n값은 항상 자연수입니다. 그럼 여기다 리미트를 달게 되면 리미트 n 무한대로 갔을 때 저 대소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리미트를 달아도 대소관계는 달라지지 않고요. 대소관계가 달라지지 않는데 양쪽 끝에 있는 건 극한값이 누군데요, 이게? 양쪽 끝에 거는 극한값이 누구냐고요? 네, 무한대로의 상수니까 양쪽 끝에 거의 극한값이 0인가요? 네. 그 사이에 숨겨진 녀석의 값은 0이라고요? 네. 원래 문제를 풀 때 정확한 풀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풀면 또 시간이 걸립니다. 싫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분모의 값은 무한대네? 근데 분자의 값은 어차피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사이는 상수값이네? 무한대로의 특정한 상수기 때문에 무조건 빵이겠네. 우리 문제를 이렇게 풉니다. 네. 그럼 코사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코사인 n세타가 있습니다. 어차피 코사인 값도 범위 값 마이너스를 또 플러스를 까지나. 이것도 무한대로 된 상수기 때문에 그 상황은 아니겠죠? 원래 풀이는 샌드위치 공식을 사용해서 풀이를 써야지만 되는데 짧게 빨리 풀 때는 우리는 바로 무한대로의 상수라고 인식할 겁니다. 네.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AN의 극한값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AN 값을 제시한 게 아니라 N분의 AN 값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극한값으로 구하라고 하는 거는 AN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AN의 극한값으로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시하고 있는 건 분모에 n이 달려있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 n 꺼져줄래? 그래서 분자 분모의 양변에 셋 다 n을 곱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네. n을 곱했더니 차수가 똑같네? 분자 분모의 차수가? 네. 그럼 양쪽 옆에 있는 극한값은 누군데요? 무한대로 봤을 때 극한값 2라고요? 원래는 리미트를 이렇게 다 쓰고 나서 풀어야 됩니다. 서술형 문제를 시험에 출제되면. 그래서 양쪽 옆에 있는 녀석의 무한대를 이렇게 달아주게 되면 원래는 등호가 없었으나 등호는 달린다고요? 그래서 양쪽 옆에 극한값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까지 극한값도 인가되는 것 같습니다. 주역이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등비 수열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할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등비 수열은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통 한 8등급, 9등급까지도 수업을 했는데 지장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5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애들은 이해를 좀 못하는 편인데 다행히 우리는 그러진 않네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 이해는 할 수 있고요. 시간이 좀 조금 지르면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또 아주 사소한 갈림길이 좀 발생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 수열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 구태 이걸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은 이해 능력이 떨어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자, 등비 수열 종류 중에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등비 수열 종류 중에는 또 이런 수열도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 뭐죠? 자, 이 녀석의 값은 첫 번째 걸 공비의 값도 R, 초항과 공비가 똑같은 수열이고요. 이 녀석의 값은 초항은 A인데 공비의 값은 R인 공비 수열입니다. 초항과 공비가 다른 형태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먼저 초항과 공비가 똑같은 녀석을 먼저 설명하려고요. 왜냐하면 책이 그렇게 설명하거든. 초항과 공비가 똑같은 것들에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항과 공비가 똑같은 것들에 설명하려고 하는데 공비의 값이 2였을 때, 공비의 값 1이었을 때, 공비의 값이 2분의 1이었을 때, 0이었을 때, 마이너스 1이었을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였을 때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 구태 이렇게까지 구분하는 이유는 니네가 혹시 헷갈리다 하면 다시 자기 손으로 연습해 볼 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얘기지? 라고 파악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의 n승의 값이 있으면 극한값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 2를 엄청 많이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무한대로 되겠군요? 근데 1만 죽어라 계속 곱하면 뭐가 되죠? 2분의 1을 계속 곱하면 어떻게 될까?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2분의 1 계속 곱하면 어떻게 돼요? 0을 계속 곱하면 누구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계속 곱하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2분의 1,
이것도 영어로 할까?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8,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마이너스 32분의 1 점점 폭을 좁혀 나가면서 점점점 영어로 가는 거예요? 네.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마이너스가 거듭적으로 어떻게 되려나? 네,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 진동하겠군요? 진동도 일종의 발산인가요? 숫자로 가자면 모든 것들은 다 발산이니까요? 근데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진동할까? 공비가 마이너스 2가 되면 1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2지만 2 대입했을 때는 4, 3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8, 4 대입하면 플러스 16 폭을 넓혀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이것도 진동인데 두 개 값을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은 아니고요. 폭을 넓혀나가는 진동인 거죠? 이거 일종의 발산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럼 그 중에 수렴하는 게 누군지 물으려고 한다면 수렴하는 것들은 이런 숫자로 가는 것들이 지금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렴할 조건은 이럴 때 지금 수렴하는 거는 이럴 때 이렇지 않을 때는 수렴하지 않는 거고 공비값 1일 때만 공비값 1이었을 때는 수렴해 공비가 1이었을 때는 수렴해 하지만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이에 있을 때도 수렴하는데 수렴하는 값이 달라 초항의 값이 공비의 값이 모 1이면 1로 수렴하지만 초항 공비의 값이 0과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을 때는 0으로 수렴해 하지만 나머지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것들은 발산해. 양의 무한도 발산, 진동도 발산. 그러면 이렇게 생긴 꼴이 수렴할 조건에서 우리는 알 수 있네. 이 등비 수열이 수렴할 조건은 뭐야? 방금 확인했잖아.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가 크고 이럴 때가 수렴할 조건인 거네. 초항 공비가 똑같았을 땐 저게 수렴할 조건이군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하지만 선생님이 살짝 다르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초항의 값은 2라고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초항의 값을 2라고 지정했습니다. 초항은 2인데 공비가 달라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초항의 값이 2인데 공비가 2라면 이런 수열이잖아. 뭐 한다니까요? 네. 초항의 값은 2가 되는데 공비가 1이면 극한값이 누구예요? 초항의 값이 2가 되는데 공비가 2분의 1이면 뭐가 될까요? 2한테 2분의 1을 계속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2한테 빵을 계속 곱하면 뭐가 될까요? 2한테 마이너스 2분의 1을 계속 곱하면 뭐가 될까요? 2한테 마이너스 1을 계속 곱하면 뭐가 되죠? 플러스 2, 마이너스 2 진동하나요? 2한테 마이너스 1 값을 또 계속 곱하면 뭐가 되죠? 이것도 진동 발산인가요? 수렴할 조건이 뭐야? 똑같이 이럴 때 수렴해? 맞아요? 얘가 수렴할 조건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이럴 때 수렴하는 거잖아 지금. 하나 더 있습니다. 초항의 값이 빵이라고 한다면 초항이 빵이라고 한다면 공비의 값이 뭐가 되든지 간에 첫 번장이 빵이면 R을 곱해도 두 번장 빵이고 R을 곱해서 세 번장 빵이에요? 네. 초항의 값이 빵이어도 수렴할 수 있군요. 근데 별것도 아닌데 선생님은 그래도 그렇게 수학적으로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여기서 갑자기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이 무한으로 봤을 때 x-1, x-3에 n-1승이 있어. 이게 수렴할 조건이 뭐야? 이렇게 억지로 문제를 만들기도 해. 별로 수학적으로 깊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애들은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를 사용하는 거 보통 기억하거든. 배웠으니까. 근데 초항의 값이 빵이라는 조건을 사용하지 않는 애들은 틀려. 니네는 다 틀려. 이런 거 빼먹어. 이런 문제 구태 출제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초항의 값이랑 공비가 똑같을 때랑 초항의 값이랑 공비가 달랐을 때를 그때를 구분지어서 기억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방금 전에 헷갈리면 이렇게 해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시험 볼 때 잊어버렸을 때 다시 공부할 때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자기가 숫자를 가지고 연상을 해보면 되는데 이런 짓을 하지 않는 애들은 계속 몰라요. 자기가 개념이 없다고 생각해. 쌤은 그걸 다 손가락이 게으르다고 얘기하거든.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숫자를 연상해보는 행동들을 쌤 저는 개념이 부족해요 라고 항상 변명해. 엄마들도 전에 다녔던 학원들에서 개념이 부족해서 애가 수학을 잘 못해요. 그러면 엄마들한테 사실대로 얘기했지. 어머니 자네는 개념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배우고 나서 되짚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신입생 잘 나오나 봐. 내가 사실을 직시해가지고 엄마들 사춘거든. 저거의 동호여고 학생 엄마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동호여고 학생 너희랑 똑같은 학생 엄마가 상담을 했는데 그게 4등급에 오는 거야 그랬다는데 뭐 말하다가 아니 애가 그 정도 되게끔 관리를 초월할 것도 어머니 책임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식으로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저는 끈적끈적 하더라고.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해요? 되게 따님은 잘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아니야. 나한테 와도 그 계획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 사실대로. 애가 된다고 얘기하지. 자, 다음에 극한값을 조사하고 극한값을 조사한 다음에 존재하면 구하세요. 존재하지 않으면 구하지 마세요. 존재할 때가 수렴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건 발산하는 거고. 첫 번째 꼴로 봤습니다. 꼴이 무슨 꼴인지 알아요? 네, 이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왜 분자가 왜 무한대지? 앞에 게 크니까? 3인승이 크니까 저 녀석은 분자 자체가 양행무한대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분 다음 식이면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하는데 저건 지수식이잖아. 미시 큰 거의 계수를 비교합니다. 자, 미시 큰 거의 계수를 비교하면 답이 뭘까요? 네, 3인승 앞에 있는 계수를 비교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쓴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보통 여기까지만 보통 배우고 넘어가거든. 대부분 학원들이나 학교에서.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문자로 나오면 이제 큰일 나기 시작해. 이제. 일단 숫자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전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미시 큰 거의 개수를 비교한다고 얘기했잖아. 자, 답이 무엇일까요? 미시 큰 거에 계수 비교한다고 얘기했다고. 답이 뭐냐고. 장난해 지금?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3보다 2가 크잖아. 그럼 계수 비교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미시 크다는 거의 정의 자체가 이 말을 보통 안 해주니까 이게 문제가 헷갈리거든. 지수식으로 표현된 것들의 미시 크다는 정의는, 미시 크다는 표현은 절대값을 씌웠을 때 더 큰 녀석을 얘기해. 네. 이건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당연히 배운 대로 하자면 미시 큰 거의 계수를 비교하면 마이너스라고 답해야 되는데 미시 크다는 것 자체는 절대값 가지고 크다 작다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3n승의 계수를 위해서 극한값을 1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선생님 왜요? 왜요? 그냥 풀어주세요. 왜 저렇게 기억해야 돼요? 대가리 나빠서 기억 못하겠거든요. 원칙을 알려주세요. 그렇다고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자, 원칙대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미시 분모에서 미시 큰 지수 3의 n승으로 분자분을 나누게 돼. 3의 n승을 가지고 분자분을 나누겠습니다. 3의 n승을 가지고 분자분모를 나누겠습니다. 3의 n승을 가지고 분자분모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미시 0과 1 사이에 있는 저 지수함수는 n이 무한으로 했을 때 0으로 가나요? 그래서 극한값 1입니다. 이게 귀찮아요. 이게 3의 n승으로 가지고 분자분모를 나누게 하는 것 자체가 귀찮아. 그냥 최고차항 계수만 딱 비교해서 끝냈으면 좋겠거든. 그 다음으로 세기값은 풀이 원칙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너는 마이너스 3의 n승, 마이너스 3의 n승, 2의 n승, 2의 n승인데 어씨 어떻게 하지? 2의 n승으로 나누게 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아닌가? 그냥 2의 n승으로 나누게 할까? 미시도 큰 게 2의 n승이잖아. 2의 n승으로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 2의 n승으로 나누겠습니다. 2의 n승으로 나누겠더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 n승의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게 발산해? 아, 이게 발산하네. 그러네. 발산하면은, 근데 n이란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양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음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는 거지. 이건 폭을 넓혀나가면서 증명하는 거니까. 네. 그럼 어쨌든 굉장히 큰 숫자잖아. 굉장히 큰 숫자니까 굉장히 큰 것들의 개수를 구했어. 얘기가 많아요? 네. 이렇게 풀기 너무 귀찮아. 하기 싫어. 이렇게 하기 싫어. 그러니까 미세값이 절대값이 큰 거에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선택할 거야. 그렇다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도 할 수 있겠네. 문제 센수하기 뒤에 문제 중에는 문제 센수하기 문제 중에는 문자로 되어 있는 문제 있어. 그냥 이거 구해 라고 하는 문제도 있어. 우리 이제 뭐 해야 되죠? 범위를 쪼개야 되네. 아, 미지도 누가 크다 작다 얘기를 안 해줬잖아. 그럼 범위를 쪼갰습니다. 니네가 알아서 쪼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극한값을 뭐라고 답할 거예요? 네, 그때는 a의 n승의 개수를 비해서 1이라고 되겠죠? 네. 하지만 절대값이 b가 더 컸을 때는 어떻게 할 거죠? 마이너스. 절대값이 똑같을 때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해서 0이죠? 아, 분자의 값이 똑같은 걸 뺐으니까 분자 0이니까요? 네. 네, 이게 답이야. A를 안 알려주고 문자로 줘. 그럼 미시 크다 작다는 표현을 절대값을 가지고 미시 크다 작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있니? 이해한다면 바로 이렇게 해서 답을 쓸 수 있니?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좀 확실하게 됐나요? 네. 자,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미시 똑같은 게 없다? 그러면 원칙대로 풀어야 되는데. 분모에서 차수, 저 미시 제일 큰 건 5의 n승인가요? 네. 그러면은 답은 뭔지 알겠어. 분모에 비해서 분자에 있는 미세값은 2하고 3이 미시니까 분모의 미시 더 크잖아. 무한대분이 무한대꼴인데 분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난 답이 뭔지는 알겠어. 무한대분이 무한대꼴이면 분모가 훨씬 클 거니까요. 하지만 정확한 풀이로 한다면 뭘로 나누게 하자고요? 네, 5의 n승 가지고 나누게 하려고 합니다. 5의 n승 가지고 나누게 했더니 이 하나 남네. 얘네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은 어차피 이런 것들은 많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이는 것들은 많이 곱했을 때 0이기 때문에 답이 1분의 0이어서 0인가요? 네. 이해되시는 거 맞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답이 뭘까요? 앞에 건 미시 누구예요? 미세값이 4인가요? 4인승이 클까요? 3인승이 클까요? 답이 뭘까요? 근데 풀이를 쓰려면 뭐라고 풀이를 쓴다고요? 아까는 한번 했잖아. 미시 큰 거로 묶어 쓴다고요? 네. 4인승으로 묶어서 씁니다. 묶었을 때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1,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4분의 3의 n승입니다. 그럼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값은 빵이라고요? 네. 1하고 무한대로 곱했으니까 답이 무한대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푸세요. 질문하는 내용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초항이랑 공개가 똑같았을 때 아니면 초항 공개값이 달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이걸 물어보는 거 쉽지만 실은 연립 부등식을 풀 줄 아나요? 물어보는 거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수렴할 조건들은 잊어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당신들이라도 가능합니다. 당신들은 알잖아요. 우리한테는 대단한 초능력들이기 때문에 자, 수렴할 조건이 누구예요? 조금만 더 꼬아서 내보겠습니다. 자, 공개값이 마이너스로 플러스를 사이을 때는 뭘로 수렴한다고요? 공개 1이었을 때는 뭘로 수렴한다고요? 지금은 초항하고 공개값이 달랐을 때입니다. 초항이랑 공개값이 달랐을 때는 수렴할 조건이 뭐예요? 이럴 때 수렴한다고요? 네.
그런데 수렴하는 값이 누구인지 확인해봤습니다.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 플러스 1 사이일 땐 누구로 수렴하게요? 공비가 1이었을 땐 뭘로 수렴하게? 네, 공비가 1이었을 때 초항의 값이 두 번째 의, 세 번째 의, 네 번째 의 걔도 1을 곱하니까요. 초항의 값이 빵이면 뭘로 수렴하게? 네, 초항의 빵이면 모든 항이 빵이니까요. 네. 네, 세 문제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드렸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건 수렴할 조건 초항이랑 공비의 값이 똑같습니다. 아래 연산꼴이니까요. 네. 공비의 값은 마이너스로 플러스 1 사이일 때 수렴합니다. 연립부동식으로 풀어주세요. 네. 먼저 앞에 건 풀었습니다. 앞에 건 해가 누구예요? 네, 여기서 이제 2차 분식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한가 봐요. 2차 분식에 대한 지식이 없네요. 저건 해가 누군가요? 인수분해 돼요, 일단? 인수분해 안 되면 판별식을 조사해요. 판별식이 뭔데요? 마이너스. 아, 판별식이 음수예요? 판별식이 음수라고? 아니, 판별식이 지금 음수라며. 네. 모든 실수, 2차 부등식, 0보다 클 조건, 판별식 0보다 작다잖아. 네. 2000번 나오면 그거, 네. 판별식 0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모든 실수에 성립하는 거 아니야. 네.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 네. 판별식 0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0보다 큰 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큽니다. 네. 이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입니다. 네.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수렴 조건을 이용해서 수렴 조건을 아는지 물어보는 게 핵심이 아니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능력이 있어? 에이씨, 그 정도 떼서 올라왔지? 라고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뽑았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만들어야 되잖아. 해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두 개 모두의 공통되는 범위를 쓸 거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요. 네. 그럼 답은 이게 답인가요? 네. 두 번째 거로 갔습니다. 수렴하기 위해서는 초항의 값이 빵이 되든지 또는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하겠다고요? 네. 처음에 x의 범위는 첫 번째 건 x가 2라는 얘기네. 3을 더했습니다. 막 했었나요? 네. 또는인데? 이런 거는 앞에 것도 만족하고 뒤에 것도 만족해야 되는, 둘 다 만족해야 되는 연립부등식이고 지금 이건 또는이잖아. 그럼 답을 뭐라고 쓰는 게 적절해요? 네, 이제 이걸 답으로 써야 되겠군요. 네. 주요가 너 진짜 이해되는 거 맞아요? 네. 네. 지금 점점점 정상적인 학생은 변해가는 것 같긴 한데 집중력은 괜찮은 것 같은데 숙제만 좀 제대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는 고3 때 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노력해볼게요. 네,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해내야지만 안 돼요. 정말 해내세요. 자, 다음 있는 거에 극한값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AN승, BN승 가지고 문자였을 때 푸는 거 한번 예를 드렸잖아요. 지금도 지금 R에 대해서 정보가 마이너스면 아니라는 정보만 있지 R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R을 구분지어서 풀어야 됩니다. 근데 R을 구분짓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보통 방법으로 구분짓거든. 첫 번째 공비의 값이 1이었을 때, 두 번째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세 번째는 공비의 값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네 번째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컸을 때로 보통 구분짓습니다. 공비에 대해서 범위를 쪼갠 이유는 왜 이렇게 쪼개냐면 공비가 1이었을 때 그때 R의 행승의 극한값은 뭘로 수렴하는 거였죠? 공비가 마이너스 때는 진동했었죠. 공비가 이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인 거죠 이게. 네. 그때 0으로 수렴했죠? 네. 공비가 1보다 크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과 작을 때는 양의 무한대로 1보다 컸을 때는 양의 무한대였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진동하면서 발산했습니다. 네. 이렇게 범위를 쪼개는 이유는 수렴하는 것들과 발산하는 것들로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납득되시나요? 항상 이런 식으로 공비에 대해서 언급이 안 나오고 문제를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네. 근데 공비는 n승 밑에 있는 게 공비입니다. n승 밑에 있는 게 공비입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자, 공비가 누굴까요?
네, 이렇게 나오면 공비의 값은 알제곱의 공비인 거죠? 공비해 볼 수 있죠? 자, 쌤이 아까처럼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요. 자, 공비가 누구일까요? 네, 공비는 x-3이 공비인 거죠? n 밑에 써있는 게 공비입니다. 자, 범위는 저렇게 항상 쪼갭니다. 자, 첫 번째. 하지만 저 중에서 4개의 범위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인 거 하지 말라는데 뭐 할 거예요? 저거 빼고 해. 그럼 범위는 3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첫 번째. 공비의 값 1이었을 때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건 극한값이 궁금한 거고요. 수직한의 값은 무한으로 갔을 때 극한이기 때문에 난 이걸 지금 궁금하다면서요. 여기다 대입할 수 있는 거 R한테 뭐만 대입할 수 있다고? 1만 대입할 수 있다며 R이었을 때 R1이었을 때 극한값이 누구라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일 때 하지 마. 제발 하지 말아줘. 그래서 1보다 작을 때 하고 있습니다. 절대값이 작으면 n의 R승의 값은 어디로 간다고? R의 N승의 값은 어디로 간다고? 네, 일부러 집었는데. 네, 이것도 0으로 간다고요?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세는 것들을 많이 곱하면 0으로 가니까 1분의 0이어서 0인가요? 세 번째, 절대값 1보다 컸을 때 하고 있습니다. 절대값 1보다 컸을 때 하려고 하는데 분모의 값하고 분자의 값은 각기 어디로 가요? 발산해요? 발산하니까 우리는 R의 N승이 계수의 값을 비교해서 문제를 풀고 합니다. R의 N승 계수 비교했더니 누군데요? 네, 답은 1이에요. 하지만 원칙은 분모에 있는 녀석인 R의 N승을 가지고 분모를 나누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R의 N승을 가지고 나누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어차피 이 녀석의 값이 R이 절대값 1보다 크면은 R분의 1의 값은 절대값 1보다 작거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과 플러스를 사는 걸 많이 곱한 거거든. 이건 빵입니다. 이해하신 거 맞나요? 하지만 이렇게 풀기 귀찮습니다. 그냥 바로 계수 비교해서 발산할 때는 계수 비교해서 1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답을 쓸 때는 각각의 범위에 따른 수렴하는 것들을 답으로 쓸 겁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근데 이 문제 유형이 꽤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건 그 중에 제일 쉬운 걸 손꼽아서 문제를 예제로 만든 거거든. 이런 유사하게 생긴 것들은 살짝 어려워집니다. 자, 그 다음은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극한이 이제 수열의 극한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 1에서 수열을 배웠고 점화식이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점화식이 머릿속에 없습니다. 없어서 또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언제쯤 되면 이런 게 머릿속에 항상 있냐면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지난 다음에는 모든 것들이 하도 많이 반복해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누구나 똑같은 조건이에요. 당신들보다 성적이 아주 월등하거나 전교권에 놀고 있거나 지금까지 모의고사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 없는 애들도 똑같이 지어버려요. 똑같이. 다만 그 반복 횟수가 기억력을 좌우합니다. 자,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점화식 중에서 매우 중요한 점화식을 다시 설명하려고 합니다. 점화식은 수열의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n번장과 n 플러스 1번장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점화식 중에서 1, 2, 3번은 기본 점화식, 이거 같은 머릿속에 없을 건데. 내가 지금 설명하려는 점화식은 7번 점화식이었나? an 플러스 1 값은 p an 플러스 q의 꼴의 점화식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꼴의 점화식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점화식은 지금까지 수능에서 출제됐던 횟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점화식을 수능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수능에서 수열은 출제 방식이 생전 처음 보는 숫자들의 배열을 가지고 어떤 수인지 니네한테 인식해서 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직접 숫자를 대입해서 뭐 10번째, 20번째 막 써보고 나서 느끼세요 이런 문제를 출제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스스로 창의적인 능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편이고요. 예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연습하고 거의 한 100문제 가까이 풀어가지고 유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치를 물어봤었거든. 요즘은 니네한테 규칙성을 찾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화식은 여태까지는 아무튼 수능에서 많이 다뤄졌는데 P하고 Q의 값은 숫자입니다. 근데 이런 녀석 중에 가장 대표적인 녀석의 값이 이런 게 있습니다. AN 플러스의 값은 2 곱하기 AN 플러스라고 해볼까요? 첫 번째의 값은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녀석의 값이 딱 이렇게 생긴 꼴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1이라고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세 번째는 누구예요? 네 번째는요? 이렇게 나가는 녀석의 값이 A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A인데 문제는 이 수열에 대해서 일반화 구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다 살짝의 조작을 좀 가하고 싶습니다. 여기다가 1씩 더하면 아름다운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1씩 더하면 이뻐집니다. 첫 번째 n 값이 누구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an 값을 바로 할 수는 없지만 an보다 1 큰 녀석의 값이 누군지는 알고 있는 거죠? 이게 2의 n승이라는 꼴의 수열인가요? 그걸 가지고서 원래 an 값을 추정하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an 값이 누구라고요? 자, 숫자로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지 이해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원래 A는 규칙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서 상수의 값을 어떤 상수의 값을 추가해 줌으로써 일반항을 쉽게 구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자, 이 짓을 하고 싶습니다. 자, 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싶냐면 이런 짓을 하고 싶습니다. 1-2분의 1이라고 썼습니다. 바꿔서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an 플러스 1의 값이 p, an 플러스 q라고 하는 녀석을 마주쳤을 때, 이런 걸 마주쳤을 때 쌤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알파라고 하는 숫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찾는 방법은 1-p분의 q라는 방법을 통해서 찾습니다. p, q 1-p분의 q라는 녀석을 썼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방금 구한 알파의 값을 뺄 겁니다. p의 값은 그대로 쓰고요. 알파의 값을 뺄 겁니다.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했냐면요. 방금 구했던 이 숫자를 뺄 거라고요. 마이너스를 뺐으니까 플러스인가요? p는 그대로 쓸 거고요. an 값에서도 방금 구했던 숫자의 값을 뺄 겁니다.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럼 이 수열은 이게 n번장이고 이게 n 플러스 1번장인 수열입니다. 공비의 값은 2가 공비입니다. 이 수열은 이렇게 생겨먹은 수열은 초항의 값은 이게 초항이야. 모든 수열은 릴레이한 게 초항이니까. 이 수열의 초항은 a1 플러스 1이야. 근데 공비의 값은 2라며. 초항 곱하기 공비 n-1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겨먹은 수열은 초항의 값은 이게 초항이야. 모든 수열의 초항은 1, 2번 게 초항이니까. 근데 공비의 값이 지금은 p야.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녀석이 an 플러스의 값은 지금 2에 이거 1하네. 이거 2의 n승이야. 따라서 an이라는 녀석의 값은 2n승 마이너스 1이야. 혹시 못 알아먹을까봐 쌤이 첫 번째 이렇게 졸라 친절하게 알려드렸고요. 그거랑 매칭해서 충분히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똑같은 겁니다. 자, 지금 똑같은 거 했어요. 그걸 문자화 했습니다. 아, 그럼 a 값이 누구라고요?
알파만 이해하면 돼요? 자, 이게 P 플러스 Q꼴의 정과식 풀이 원칙입니다. 포인트는 알파의 값을 구하셔야 되고요. 알파의 값을 구한 다음에 AM 플러스에서 알파를 빼고 AN에서 알파를 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등비수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N번장, N 플러스 1번장이고 공비가 P가 되는 등비수열 인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납득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게 궁금해. 난 이게 궁금해. 난 지금 이게 궁금한데 이거의 극한값이 궁금한데 이게 등비수열이라고 이게? 절대값보다 작은 무슨 일이 발생할까? 근데 그럼 여기 있는 값이 빵이 되겠네? 절대값 1보다 작으면 Pn, N승 Pn-1은 빵이라며. 우리 어떻게 그거 배웠잖아. 통으로 지워지고 알파가 남겠네. 하지만 절대값 P의 값이 1보다 커지면은 발사네. 선생님 아까 P의 값 1이었을 땐 발사 안 했잖아요. 아까 전에 P의 값 1이 아닐 땐 발사했잖아요. 1이었을 때는 P가 1이면 여기다 P한테 1, 2비 볼까? P한테 1, 2비 봤어. 무슨 수열이야? P한테 1, 2비면 등차수열이야?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 네 번째는 4 이렇게 되겠네? 점점 커지네. 어떻게 돼요? 발사네요? 자, 절대값 P의 값 1보다 작거나 같으면 1이었을 때조차도 발산하고요. 1이 아닌 절대값 1보다 컸을 때는 당연히 발산합니다. 밑줄 친 값이 발산합니다. 이건 발산합니다. 그럼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이야! 이따구로 생겨먹은 극한값은 P 플러스 Q꼴의 극한값은 P 플러스 Q꼴의 극한값은 절대값 1보다 작으면 무조건 1-P분의 Q의 값이 답이네. 그 계획돼지 다 빼고는 다 100% 다 맞겠네. 아니 문제 이렇게 나왔어. 야, 첫 번째 거 5인데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세값이 2분의 AN 마이너스 5야. P라고 하는 세값은 2분의 1이야. P의 값은 절대값 1보다 작아. P 플러스 Q꼴의 극한값이야. 근데 이거 구해. 땡큐. 에이, 나 Q를 무시하는 거네, 이 새끼들이. 1-P분의 Q. 이렇게 쉬운 게 없어, 세상에. 이 빨간색 동그라미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무조건 100% 맞춰주는 거 아니야. 노란색은 우리의 뇌 용량이 노란색은 기억하지 못해도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졸라 친절하게 설명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억을 못해도 답은 구할 수 있어. 아름답잖아. 1-P분의 Q만 할 줄 알면 돼. 틀리기 힘들어. 또 그걸 해내 니네가 또. 이렇게 틀리기 힘든 문제를 또 틀려요. 그러면 또 제3의 방법을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봤을 때 AN의 값을 묻는다는 거는 수렴했을 때만 물어봐. 객관식이니까 발산할 때 안 물어봐. 어떤 수열이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막 이런 수열이 있어. 막 이런 수열이 있는데 저 뒤에 무한대 번장도 있고 무한대 플러스 1번장도 있어. 그런데 앞에 있는 값이 100, 뭐 누구 99, 뭐 이런 식으로 돼봐. 그런데 우리가 이 녀석의 값을 수렴할 수 있으려면 어떤 특정한 숫자로 수렴할 수 있으려면 그 앞에 거는 알파로 수렴하는데 그 뒤에 거는 베타로 수렴해. 이거 수렴하는 게 아니야. 진동하는 거지.
어떤 숫자가 점점 어떻게 나와가지고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말은 이 뒤에 있는 건 죄다 같은 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 주변 건 다 똑같은 게 나왔을 때 우리 수렴한다고 얘기해. 내 말 좀 납득하시나요? 그래서 수에 수렴한다는 것 자체는 쫙 멀리 이게 무한대번장을 얘기하거든. 그런데 이렇게 쓰는 녀석의 값은 무한대번장 바로 뒤에 있는 항을 얘기하거든. 이해하시고 맞나요? 네. 그런데 수렴한다는 것 자체는 이게 알파로 가면은 이거 똑같이 알파로 간다는 얘기야. 납득되셨나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알파 값이 궁금하다는 얘기는 여기다 리미트를 달라는 얘기야. 리미트를 달아주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얘도 알파라고? 얘도 알파예요? 네. 알파라고 쓴다면 알파의 값이 2분의 1 알파 빼기 5니까 2항이 주면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러면 자 절대값 P가 1보다 작을 때는 1-P분의 Q만 기억하면 돼. 근데 그것도 까먹으면 알파로 놓고 산수만 해도 돼. 1차 방식만 풀어도 돼. 자 그럼 이제 틀릴 가능성은 제로네요. 이제 설령 까먹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절대값 1보다 커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아씨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엔 이것만 출제돼. 네. 자, 선생님은 지금 완벽하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자, 까먹기 힘들 것 같습니다. 1-P분의 Q 따위를 까먹을까요? 나 또 너희를 알잖아. 또 까먹는다는 말 좀 알고 있잖아. 또 가슴 아프네. 너무 잘 알아서. 주혁아, 네. 까먹지 마요. 네. 자,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녀석은 P가 누구라고요? 칠판에 있는 식이 있네요. P가 누구예요? P의 값이 3분의 2인가요? 그럼 절대값 P의 값은 1보다 작아요? 네. 근데 선생님 지금 극한값을 구하고 싶어요. 극한값 어떻게 구한다고요? 답이 뭐라고요? 설령 까먹었어요. 까먹었어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틀리려고 하는 건 제로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은이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예은이는 수리논술로 대학을 안 갈 거니까요. 근데 수진이하고 주혁이는 수리논술을 준비해야지만 돼. 왜냐면 수리논술은 조금만 준비해도 좋은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수리논술 문제 중에 이런 것도 잘 나와. 일반항도 구하고 극한값도 구하세요. 이런 문제 나와서 아까 설명했던 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의 값이 있으면 지금 P의 값이 3분의 2고 P의 값이 1이라면서요. 반드시 알파 부여해야 된다고요? 그게 3이라고요? 그럼 쓸 때 어떻게 쓰자고? AM 플러스 1 빼기 알파 P 곱하기 AM 빼기 알파를 쓰자고. 요게 n번장이에요. 요게 n 플러스 1번장이야. 이 수열을 밝히고 싶어. 이 수열은 초항이 1대 2번계 초항이야. 공비는 n번장한테 3분의 2 곱해야지 n 플러스 1번장이니까 공비는 3분의 2인 수열이야. 그때 문제가 첫 번째는 1이라고 하니까 1대 2번이면 마이너스 2네. 따라서 A의 값은 3만 이하이면 좋겠어. 그때 이제 극한값은 구하면 돼. 근데 3분의 2의 거듭제곱은 n이 겁나 커지면 빵으로 와. 그래서 극한값은 3이야. 내신 거 맞나요?
수능에서 필요한 능력치는 여기까지만 모으면 돼. 수능은 바로 이것만 모으면 돼. 하지만 순위원술은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배웠습니까? 자, 유사한 문제 하나쯤 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페이지가 굉장히 큰 한 페이지를 동원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 한 줄밖에 안 놔두고 있어요? 이 문제까지 풀고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설명했던 거랑 달라요, 선생님. 뭐가 달라요? 아니잖아요. P가 누군데요? 선생님 P가 1이에요. Q가 4예요. 달라요. 어쩌라고요, 양변을? AN 플러스를 앞에는 아무것도 없게 해. 3으로 나누게 해. 맞아요? 근데 AN을 구하라고 한다면 AN 구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문제는 이 수에 대해서 극한값 구하라고 하거든. 단점이 1-P분의 Q만 구하면 돼요? 답이 뭐예요? 근데 암산도 가능하겠네. 3알파, 알파, 2알파, 2알파는 4, 알파는 2. 자, 이 문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강조했으면 주여가 맞아요? 다음 이 문제 틀리면 사람이 아니에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문제를 진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거의 극한값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극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n이 무한 들어가다면 첫 번째 기억의 극한값이 누구예요? 빵이라고요? 무한 되면 상수니까? 두 번째 건 극한값이 누구예요? 분자의 차수가 크니까 무한대? 세 번째 거는 뭘까요? 1대2 밤에는 코사인 2파이 1이라고요? 코사인 4파이 1, 코사인 6파이 1, 코사인 8파이 1 항상 완전 핵이네요. 1대2 했을 때는 마이너스 2대2 했더니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5 진동하나요? 다음 중에 수렴하는 걸 찾으세요. 기억되고 계신가요? 두 번째 문제로 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매우 중요한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중에 점점점이 보이면 무조건 합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문제에 점점점이 보이면 반드시 합으로 계산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대부분 이렇게 풉니다.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도 점점점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분모의 차수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나 빵이라고 했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새끼들이 막 이상해요. 해설집 봤더니 막 이상한 개소리하고 있어요. 안 그런다고. 점점점이 있으면 반드시 합을 구하라고. 반드시 합을 구하라고. 자, 분자의 값이 합이 뭔데?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의 제곱이에요? 공식이 뭐예요? 네, 이거 말하려고 했죠. 그럼 우린 3차의 예수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자, 3차의 예수 비교했습니다. 답이 뭐예요? 네, 답은 3차의 예수인가요? 이분은 세세하게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점점점 있으면 반드시 합을 계산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제일 귀찮습니다. 이런 거 숙제 틀려가지고 선생님 좀 풀어주세요 이런 게 난 제일 싫습니다. 왜냐면 이런 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손가락 게을러 틀리는 거거든. 이런 손가락 게을러 틀리는 거 전문가가 하나 있는데 우리 학원에 재환이 꼭 이거 산수가 지손으로 안 하고 모른다고 그러니까 얘기해. 자, 분자 분모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있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있으면 반드시 유리화해야 됩니다. 분자도 유리화해야 할 대상이고요. 분모도 유리화할 대상입니다. 먼저 분자를 먼저 유리할까요? 분자 유리하려면 이걸 곱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분자는 뭐가 되는데? 이제 분모도 유리화해야 되죠. 분모 유리화하기 위해서 이걸 곱해야 되죠. 유리화했더니 분모에는 뭐가 남아요?
그럼 이제 무한대꼴이니까 계수 비교예요? 네. 이거 두 개는 계수 비교하면 누군데요? 1. 2분의 2여서 1인가요? 네. 답은 2분의 1 약분했고 이게 답인가요? 네. 유리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로그에 더하기 빼기가 있습니다. 더하기는 곱하기로 쓸 수 있고 빼기 값 나누기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세값은 똑같은지 확인해 봤습니다. 미세값은 살짝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미세값이 네. 로그 A의 B의 값이랑 로그 A의 제곱의 B제곱은 같나요? 네.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을 로그 2라고 쓴다면 그래서 극한값을 표현했습니다. 리미테인이 무한으로 봤을 때 로그 2에 극한값을 구할 때 로그는 루트와 같은 수식 기호입니다. 얘는 수식 기호일 뿐이고요. 리미트의 값은 요것만 리미트의 값을 계산합니다. 최고차계수 비교하면 되겠네요. 상차계수가 누구죠? 4분의 3한테 로그 2라고 하는 기호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바꿔 쓸 수도 있는데 바꿔 쓰는 게 그냥 의미는 없어서 바꿔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값은 2가 되고요. 첫 번째는 2가 되는데 공차의 값은 3이 되는 등차수열입니다. 그때 BN이라고 하는 건 저렇게 정의하겠습니다. A의 값을 이용해서 Bn 구하시고요. 극한값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A는 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주혁이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주혁아, 일반은 누구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듣고 있어요. 3의 네. n제곱. 네. 여자애들이 속으로 저 병신 뭐야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여기에는 친절하게 등차라고 써있네요. 너가 말한 건 등미수일 때 2 곱하기 3의 n-1승이라고 쓰는 거고요. 네. 전 등차수이라고 써있네요. 2 더하기 3은 2 더하기 3? n. 네, 그냥 무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공차의 값은 n 앞에 쓸 겁니다. n 앞에 공차의 값을 쓸 거고요. 1 대입했을 때 2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1 대입했을 때 2 나온 것 같습니다. 공차는 n 앞에 쓰는 거고요. 1 대입한 값이 2였으면 좋겠습니다. 등차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때 bn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겠다고 합니다. b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분모의 값에 3이 있고요. 앞에 값은 an 값 대신에 3의 마이너스를 쓰세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n 대신에 n 플러스를 대입하래요. 따라서 뭐라고 이게? 되신 거 맞나요? 극한값 뭐라고 합니다. 대입했습니다. 최고차함교수만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식분의 2차식입니다. 3n-1분의 bn값 2n 플러스 3분의 1입니다. 계속 얘기했더니 자,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이제 정수 부분이라고 하는 것과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있는 거에 소수 부분을 구한다면 그 소수 부분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소수 부분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루트 속에 있는 게 어떤 이웃한 제곱수들 사이에 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루트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은 4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선생님이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이웃하는 자연수들의 제곱수, 이웃하는 자연수의 제곱수 사이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4n제곱보다는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4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보다는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녀석의 값이 2n하고 2n 플러스 1인가요? 저 이웃하는 제곱수들 사이에 있는 숫자로서 루트 속에 있는 값을 분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루트 씌운 녀석의 값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다고? 루트 씌운 녀석의 값은 2n하고 2n 플러스 1 사이에 있다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이 숫자의 정체가 2n 점 얼마니까 소수의 값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할지 소수인 거야? 루트의 값에서 뭘 빼라고? 정수의 값 2n을 제거해 주는 게 소수라고요? 내가 필요한 건 이거의 극한값이 필요합니다.
극한값이 필요합니다. 유리할까요? 네. 유리하기는 이런 공식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a제곱 n제곱 플러스 kn 플러스 c 빼기 an의 값이 있으면 이거의 극한값은 2분의 k가 여기가 k가 있을 때는 여기 a가 있죠. 네. 그때 2분의 k가 극한값입니다. 지금 a가 누구라고요? a의 값은 2라고요? 네. k는 누구라고요? 이 극한값이 누구라고요? 외우고 있으면 참 편한데 외우지 않으면 그까지 끄면 유리하면 되죠? 네. 유리화했습니다. 분모의 값은 루트 4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플러스 2n분의 분자의 값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2n 플러스 1인가요? 이제 계수 비교했습니다. 계수 비교했더니 2 플러스 2분의 2라고요? 그래서 극한값은 유리화했더니 2분입니다. 네. 근데 선생님은 유리해서 푸는 거 좀 귀찮거든. 바로 난 답을 썼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에서 상수 A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에서 극한값이 3이라는데 3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A의 값을 결정하세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0 중에서 괄호 속에 들어있는 녀석의 값이 눈에 들어오네요. 괄호 속에 들어있는 녀석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입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풀이 원칙이 유리하니까 일단 유리화를 한다면 생각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행동이 유리화밖에 없어서 유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분모의 값에 다음 녀석을 곱했습니다. 근데 분자의 값은 괄호 속에 있는 값은 유리화하면 뭐가 되죠? 유리하면 1만 남아요? 네. 그럼 무한대면 무한대로 계수만 비교하면 되겠네. 4분의 그 값이 3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신 거 맞죠? A라고 하는 수열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그거네. 아까 나왔던 식은 n 곱하기 an의 극한값이 4였던 문제가 있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나나 봐요. 내가 아까 전에 여기가 파란색 네모의 값 있을 때 네모가 출현되고 분자분모를 n제곱으로 나누기 위해서 풀었잖아 아까. 네, 기억나죠? 네. 우리 그 정도 다 아니죠 지금? 네. 기억이 기억나죠? 네. 자, 이 녀석이 네모야. 네모는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은 4인 거 알고 있는데 얘는 몰라. 그러니까 저 네모처럼 생겨먹은 거한테만 4를 대입할 수 있어. 네모를 만들어내. 네모를 만드는데 성공해봐. 아이씨, 네모 만드는 거 가능할까? 난 네모를 만들고 싶은데 네모를 만들려면은 A의 값이 분자에 있으니까 이걸 분자에 만들어야 되겠다. A는 분자에 있으니까 이걸 만들려고. 안 똑같잖아. 그럼 똑같게 만들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3n 세제곱 2n제곱 플러스 5 3n 플러스 1? 이러면 네모가 등장하면서 식을 바꾼 건가요? 네. 되신 거 맞나요? 계산하면 똑같은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수진이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되신 거 맞아요? 네. 자, 앞에 있는 건 1분의 4라면서 근데 n이 무한으로 가면 이건 최고창규수 이하면 되잖아. 2분의 1이에요? 6분의 3이니까 세상이 이렇게 쉽다니. 네모를 만들면 되겠네요 우리가. 자, 그 다음 문제로 봤습니다. an 값은 무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an 값이 지금 무한으로 가고 있을 때 an 빼기 bn이라고 생겨먹은 건 5로 갑니다. 그때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필요합니다. 함수의 칸에서 배운 적 있습니다. 무한대분의 상수만큼은 극한값이 누군데요?
무한대분의 상수만큼은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 아까 배웠던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 구애받지 않습니다. 무한대분의 상수만큼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라고 생겨먹은 녀석의 값이 무한대였나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bn의 값은 뭐라고요? 이건 리미트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무한대분의 상수만큼은 리미트 두 개짜리 리미트 한자를 써도 됩니다. 수열의 극한이든 함수의 극한이 똑같은 풀이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미트가 두 개짜리인 나누기를 무한대분의 상수에 꼴이면 리미트 두 개짜리 리미트 한자를 쓸 수 있고요. 리미트 한자를 리미트 두 개짜리를 쓸 수 있습니다. 무한대분의 상수만큼은. 따라서 이 값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an분의 bn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극한값이 0이라면서 그럼 결론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분의 bn의 극한값이 뭐라고? 아 도대체 이게 뭐가 되면 빵 나오는데? 그래서 분자분모에서 네모가 등장하게끔 하고 싶어요. 네모가 등장하면 1이라고 할 거니까요. 네모를 등장하게끔 하려면 분자분모를 an으로 나누게 하면 되나요? 분모의 값도 an으로 나누게 하고 있어요. 분자의 값도 an으로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모의 값이 1이기 때문에 네모한테 1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네. 답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3분의. 참 쉽죠? 네. 그런데 무한대분의 상수만큼은 리미트 두 개짜리 나누기를 리미트 한 짜리 나누기로 바꾸었다는 사실은 함수의 극한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들 있잖아. 아까 전에 한 것 중에는 등비수의 극한 구할 때 미세값이 크다는 기준은 절대값으로서의 미시 더 큰 걸 얘기했잖아. 그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한마디 한마디 들어간 요소들이 엄청 많아. 수백 가지야. 그 모든 걸 다 기억해야 돼. 무한대분의 상수만큼은 리미트 두 개짜리를 따로따로 있는 나누기를 리미트 하나짜리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원래 이거 말고 다른 풀도 하나 더 있지만 오늘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대가리에 잘 세고 있으세요. 자, 다음 녀석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이 알고 싶습니다. 분모의 값은 차수의 값이 2차인데요. 분자의 값도 차수가 2차인가요? 네. 그런데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지만 어차피 이것보다는 뒤에 있는 게 더 큰 값이죠. 네. 얘는 무한대 맞죠? 네. 하지만 얘는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이는 숫자라고? 네. 별로 무한대한테 숫자 조금 더 해봤자 티가 안 나겠네? 엄청 큰 숫자한테 뭔가를 더한다고 티가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차지하는 영향은 미미할 거고요. 나는 단지 이거의 개수만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답이 마이너스 3인가요? 네. 이렇게 문제를 풀 건데 원래 원칙은 n이 무한대로 봤을 때 분모의 값의 차수는 2차입니다. n제곱으로 나누기 하려고 합니다. n제곱으로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n제곱으로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부동식에 따르면 이게 무한대분의 상수이기 때문에 0이고요. 얘도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이고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이라고 풀어야 되는데 언제 이렇게 풀고 있냐고. 바로 보자마자 마이너스 3이네. 이렇게 푸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제 등비수열 극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에는 10번 문제는 등비수열 극한인데요. 문제를 요구한 거는 어저께 수학 1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런데 선생님이 뭘 지적했죠? n으로 놓고 푸는 병신들이 있다고 지적했잖아요. 네. 꼴랑 두 개밖에 없으니까 n값한테 2대입하는 상태에서 n값한테 3대입하는 상태에서 풀면 되는 거잖아. 지금 이 문제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fx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지만 x값은 대입하는 건 꼴랑 2개 3분의 1하고 3만 대입합니다. 문자 놓고 헷갈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숫자 대입하면 되죠. 먼저 f한테 3분의 1 대입한 거 쓴 다음에 그냥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미트 a 무한으로 봤을 때 3분의 1의 2n승 3분의 1의 2n 플러스 3승 1인가요? 네.
그런데 3분의 1이면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다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를 사인 걸 많이 곱해봤자 어차피 빵이죠? 그래서 극한값은 1입니다. 3대 2 했습니다. 3대 2 했더니 리미트 A 무한대로 봤을 때 3의 2n승 플러스 1분의 3의 2n 플러스 3승 플러스 3, 3대 2 때문에 9인가요? 그런데 앞에 있는 질값이 n이 무한으로 봤을 때 9의 n승 플러스 1분의 분자에 있는 값이 3의 3승 곱하기 9의 n승 플러스 9인가요? 미세값이 지금 9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무한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계수만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극한값이 누구라고요? 꼴랑 2개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요? 되시고 맞아요? 자, 하지만 이 문제를 어렵게 한번 풀어볼 생각입니다. 자, 공비가 누구인가요? 네, 공비는 x의 제곱입니다. 아까 전에 공비를 기준으로 범위를 풀었잖아. r이 어떨 때?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1보다 컸을 때로 네 가지를 쪼갰다고요? 첫 번째는 r의 값 1이었을 때, 두 번째는 r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세 번째는 절대값 r의 값이 1보다 작을 때, 네 번째는 절대값 r의 값이 1보다 컸을 때를 쪼개야 됩니다. 선생님이 r 대신에 공비가 지금 x제곱이니까 r 대신 x제곱을 대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x가 뭐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요? 두 번째 건 뭐라고요? 불가능하다고요? x제곱이 1보다 작을 때가 언젠데? x제곱 1보다 클 때가 언젠데? 이런 상황이군요.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봤을 때 x의 제곱의 n승의 값이 누군데? x제곱의 값이면 이게 누구냐고. 마이너스 1 때는 진동이고 절대가 1보다 작을 때는 절대가 1보다 컸을 때는 이거예요? 자, 이제 극한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구한 건 fx를 구하고 있습니다. fx 구하고 있습니다. fx 구하는데 x의 종류는 두 가지라고? x의 종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두 가지라고요? x한테 1, 2 했어요. 다 x한테 1, 2 했어. 이번에 x한테 싹 다 마이너스를 대입했어. x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2n번 곱했다고? 마이너스 1을 2n번 곱하면 짝수번 곱했으니까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분모의 값 2예요? 근데 마이너스 1을 홀수번 곱해? 이거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 3? 2분의 마이너스 4? 이때는 아무것도 없어. 지금은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했을 때 문제 푸는 중이야. 그때는 fx 값이 누구라고? 이게 지워진다고? 그럼 뭐가 남아? 그때는 3x만 남아. 공비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을 때는 n이 달려있는 것만 지워져. n이 달려있지 않은 건 남아. 하지만 공비값 1보다 컸을 때는 n이 달려있는 거에 개수만 비교해. n이 달려있는 거에 개수만 비교할 거야. 이럴 때는 공비가 1보다 크니까 그때는 n이 달려있는 거에 개수만 비교하면은 이렇게 돼. x의 2n승 앞에는 x의 3승이 있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진짜로 3분의 1이 여기 있죠? 3분의 1이 3분의 1 대입하면 누군데요? 진짜로 3의 값은 이 속에 있는데 3 대입한 게 누군데요? 근데 우리는 이거 두 개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지 전부 다를 구하는 게 목적은 아니었잖아. 물론 서술형으로 전부 다 구해라면 답을 이렇게 써야 될 텐데 이렇게 구할 이유가 없어. 우리는 숫자만 대입하면 돼. 숫자 대입하는 건 진짜 숫자만 대입해서 풀어야지. 내 말이 이해되신 거 맞나요? 다음이 극한값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보라는 얘기야?
또 지금도 똑같네. 마이너스 1이었을 때만 제끼고 풀어요. 마이너스 1 되는 거는 신경 쓰지 마. 그럼 범위는 4개가 아니라 3개로 풀면 되겠네? 네. 지금은 공비를 뭐로 봐야 되려나? 부모의 값은 x의 n승이고 분수의 값은 x의 2n승이 있잖아. 지금은 공비의 값을 x로 분석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x의 값 1이었을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 때는 하지 마. 세 번째 공비의 값 1보다 클 때 이렇게 구분 짓겠습니다. 네. 공비가 마이너스 1 때는 하지 마세요. 제일 처음에 x의 값 1이면 이 녀석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값이 알고 싶습니다. 자, 제일 처음 1, 2, 2번 게 누군데? 마이너스. 1, 2, 2 했더니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네. 두 번째 절대값이 작으면 n이 달리는 건 무조건 빵이라고? 네. 절대값이 컸을 때는 계수 비교한다고? 근데 계수 비교할 건데 계수를 비교해봤자 분자 분모를 x의 n승으로 나누게 해봤자 분자 분모의 값을 x의 n승으로 나누게 해봤자 여전히 x의 n승 있나요? 절대값 1보다 크면 x의 n승의 값은 발산하거든. 발산 분의 1이어서 빵인데 얘 때문에 여전히 발산이야. X의 변화가 우리가 x의 2n승을 x의 n승으로 나누게 하면은 지수의 값을 빼야 되니까 x의 n승 값을 미쳤어 오늘. 네. x의 제곱이라고 생각했다고? 네, 신선합니다. 수지 보통 이런 질문 잘 안 하는데 오늘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자, 제일 처음에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발산한다. 맞아? 네, 첫 번째는 참이네요. 이 속에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 있으면 1로 수렴하나? 아, 그러네. 0과 1 사이 있을 때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하나? 아, 1로 수렴하는 거라서 틀렸어요? x가 1이었을 때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는 거 맞네요. x가 1보다 컸을 때는 발산하는 거 맞아요? 네, 맞네요. 3번만 틀렸네요. 이게 1로 수렴하네요. 쉽네. 자, 그 다음 문제가 레벨 1의 마지막 문제인가요? 네. 에이씨, 남은 시간 동안 레벨 2랑 레벨 3를 풀어줄 거 괜히 레벨 1을 풀어준다 보다. 할 수 있을까? 레벨 3까지요? 네? 네. 스타트스까지요? 아니, 문제 쓰는 수학도 숙제야. 오. 부모님 숙제야. 이과생다운 공부를 해봅시다. 정상적인 이과생다운 학습량입니다. 네. 몰라서 오픈은 많이 풀어올 수 있긴 해요. 네. 몰라서 안정적들 듯. 자, 다음 등비술이 있습니다. 수렴하도록 하는 x값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단 0과 파이 다 있어. 0과 파이 사인 것 중에서만 몰라. 공비랑 초항이랑 똑같네. 그래서 수렴할 조건은 마이너스보다는 커야 되고 공비가 플러스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네. 1을 다 더했어. 2로 나누기 했어. 코사인 그림을 그릴 거야. 그림은 0부터 파이까지만 그리래. 되신 거 맞죠? 네. 저 0부터 파이까지 범위 중에 0보다는 위 있으면 좋겠고 1보다는 짝바다 같았으면 좋겠어. 요 사이 있으면 참 좋겠어. 네. 그러려면 답을 뭐라고 쓸 거야? 네, 그 사이네. 2분의 파이는 등호는 안 들어가야 되지. 0보다 커야 되니까. 0의 등호를 안 넣는 이유는 원래 문제에서 0의 등호를 안 넣었으니까.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네. 다음 미적분 시간에는 지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2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기도 해. 지각을 하셔서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녹화된 걸 봐가지고 습득이 잘 안 되기도 해. 그날 와서 들을 땐 집중력이 더 향상되거든.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딱 맞춰서 지각하는 게? 했는데요. 네. 버스가 갑자기 네, 차고지 버스가. 차고지 대기로 되는 거예요.
얘 민증 받으러 간다고 지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믿으면 그 이유예요.